Hello everyone. How about this movie of the three cool guys living in 도봉 Province, Seoul City, South Korea.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시작하겠습니다. 스타벅스도 없고 장애인 복지관도 없고 개봉관도 없는 도봉구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몇 회죠? 시즌 2 5회 아 되겠습니다. 5회죠. 네, 시즌 2 5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참 그리고 쌍문역에 네. 스타벅스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역시 우리가 이게 떠들어줘야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도봉구에 이제 그간에 없던 세 가지가 스타벅스, 네. 장애인 종합복지관, 네. 영화관이었는데 네. 저희 방송의 영향력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뭐 거의 확실시된 거 그렇죠.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도봉구에 뭐 없는 거 이런 거 새로 네. 발견되시는 거 애로사항 네. 이런 거 좀 제보해 주시면 네. 저희가 방송에서 떠들면 네. 금방금방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한자가 혹시 아전인수 아닌가요? 아전인수. 아전인수. 아니면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네. 지지난달 네.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요거 해야겠다. 이런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봉관만 남았네요. 개봉관만 이제 남은 거죠. 개봉관 개봉관은 창동역 정상적으로만 되면은 네. 개봉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창동역에 이제 그쵸. 근데 망했잖아요, 거기. 근데 그거는 진짜 풀기 어려워요. 네, 너무 회사의 기미가 없어 보여가지고. 보여요. 부도의 부도, 뭐 구속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거푸지 가지고 그렇군요. 꼭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도 풀기 어려울 것 같아. 창동역 민자 역사. 그렇군요. 네. 도봉엔 블로그 검색어 네. 늘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창동역 민자 역사. 네. 수첩에는 그런 걸 풀 수 있는 얘기가 안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수첩에 그런 게 네. 안 나오죠. 공주님의 수첩에는 네. 그런 얘기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것들. 그런 거죠. 네. 그런 개인의 일탈이죠. 그렇죠. 개인의 일탈이고 종북 좌빨의 획책이니까. 그렇죠. 네. 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면서 개봉관을 하면 다 내년에는 아마 한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죠. 그렇죠. 벌써 우리가 한 17회 떠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스타벅스 하나 안 치고 네. 얼마 있으면 장애인 복지관도 안 치는 우리 실력에 뭐 개봉관 따위야. 그렇죠. 네. 네. 내년에 우리서 개봉관에서 영화 한번 보고 네.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즉석에서 품평회를 갖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봉관이 생기면 네. 극장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사회 끝나고 바로 이렇게 그 평가회를 갖는 그렇군요. 팬들과 만나는 그런 공개 방송을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에 네. 시사회를 하나 여러분을 모시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신가요? 네, 변호인 시사회. 네. 네, 그 그렇구나. 변호인을 제작한 제작자가 제 친구거든요. 와.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거 좀 띄워줘야겠나 그러면. 그 영화를 봐야 띄워주지. 그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일단 얘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송강호 씨가 나오잖아요. 네네. 일단 거기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먹어주고 있고, 들어가죠. 급전 필요하셨던. 그리고 또 내용도 그 송강호 씨가 이렇게 재밌게 또는 이렇게 열심히 연기한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네. 저도 신문 인터뷰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락피디님도 못 보신 건가 봐요. 네,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걔가 그 밴드에다가 와라 그렇게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했는데 제가 튕겼어요. 제가 쌩 깠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못 만들었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잘해보려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인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네. 또 때로는 겸손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때로는 겸손하게. 네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만나면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가 밀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200만 원 감당했다. 그 정도로. 그렇죠. 네. 직접 밀지는 어렵고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5년 중에 네. 변호인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인 뒷얘기로는 처음에 그 변호인이라는 시나리오를 제 친구가 딱 잡았대요. 잡아서 송강호 씨한테 들이밀었더니 송강호 씨가 처음에 나 이거 못한다. 왜? 그리고 뒤로 물러났대요. 그러니까 시국적인 얘기가 아니라 난 이분의 연기를 이분의 스토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송강호가 안 되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송강호 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말 놓는 사이인가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강호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송강호 씨가 나중에 거부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더라. 소주 1병 까면서 둘이서. 그리고 내가
내가 할게 그래갖고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좋다는 그렇군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연기는 좀만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얘기죠. 이것만 그렇죠. 하면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워낙 또 둘 다 부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제 블로그 어디에다가 블로그인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요즘 같은 시국에 그 외국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은 자기네 그 정치색들을 막 드러내는데 네. 우리나라의 송강호나 최민식 같은 사람이 한번 드러내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냐. 그랬더니 송강호 씨가 덜컥. 그래서 저의 물었네. 저의 역량은 또 송강호 씨 또 묻히나요 이제? 걱정이 됩니다. 급전 필요하신. 갑자기 뭐 리드코프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요즘 뭐 신부님들도 우리나라 좀 너무 비열한 거 받으시는데 조만간 뭐 저기 네. 출석 요구서 날라가지 않을까? 송강호 씨 댁으로. 네, 그럴 수 있죠. 네. 조심하세요. 우리 아들. 그렇죠. 네, 국정원 감청당하고 계시는. 그렇죠. 네, 저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또 한번 근황 토크 네. 좀 하시죠. 저는 지난달 저희 도봉엔이 네, 8면 이렇게 4년째 내오다가 그렇죠. 갑자기 16면 2배를 네. 이렇게 늘리면서 네. 배달하느라 2주 죽었어요, 진짜 사실. 그렇죠. 네. 무게가 따블이 된 거잖아요. 네, 분류 이제 따블이 된 거고 네. 한 평 정도 공간에 음. 제 어깨 높이 정도 이렇게 쌓으면 올라오더라고요. 아하, 네. 그렇군요. 그건 물론 제가 이제 지국장이니까 네. 중간중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55묶음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날라도 네. 한 2주 정도 그렇죠. 걸리더라고요. 네, 네. 비로소 이제 그걸 마치고 엊그제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신문을 포함해서 네. 팟캐스트, 영상 요 업계 사람들 쭉 모아다가 아하. 마을 미디어라 그러죠, 이 업계를. 네, 네, 네. 그렇죠. 박원순 시장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네. 조찬 밥은 안 주더라. 네. 아침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거기 가서 좀 자랑질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발언 순서가 안 돌아가서 그렇죠. 아차하면은 말 한마디 못 하고 강력하게 그렇죠. 마지막에 손 들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겪어 왔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지금 공간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뭐 서울시에 바라는 것도 있으면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서 했더니 나중에 이제 결론은 박원순 윈이더라고. 이쪽 사담회분들이 아니라. 그렇지. 역시 타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리니까 수익 모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자신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도 이제 비영리 단체 운동 많이 해봤는데 각 마을별로 수익 모델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개봉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봉관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 시사회 하고 바로 토크쇼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개 아니면 뭐 방송을 해야 되는 최소한 거죠. DVD 방이라도 우리가 그렇죠. 개봉할 필요 없고요. 좀 그 도봉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영화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들을 보고 싶은데 세편 동시상영?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왜 그래? 그런 거 말고 좀 좋은 영화들 좀 뭐 지난번에 뭐 그 뭐죠? 문제 있는 영화제 같은 타인의 삶 같은 영화들을 사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영화들을 틀게 되면 예전에 제가 그 자유로운 세계 켄누치 감독의 자유로운 세계를 그때 문제 있는 영화제에서 틀었을 때 실제로 이 동네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포스터를 보고 또는 연락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가 최근에 봤던 인내의 돌 그러니까 어느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 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못 보다가 뭐 책을 사서 책으로 대충 봤다라는 어떤 그런 블로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화문에 있는 스폰지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시내 뭐죠? 시내코아인가? 시내큐브. 시내큐브.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뭐 이런 걸 만드는 그게 너무 뭐 CGV나 메가박스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식상하고 그런 거는 시내 나가서 보면 돼요. 그냥 여자친구랑 그렇죠. 뭐 데이트하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쪽은 약간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형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곳 이제 우리가 개봉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빨리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가지고 네. 광고를 앞에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우리 방송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광고 받아봤자죠. 뭐 우리 커피값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광고? 그런가요? 네. 내가 살게 커피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아도니스님이 네.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께서 또 저희 신문은 네. 매달 보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보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종편 문어발식 마을 미디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래서 아직 우리 보이는 마을 신문하고 차도남의 이양화 때를 보거나 듣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그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는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별 명함을 만들어서 돌리든지 그렇죠. 네. 브로셔를 만들든지 그래야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쉬운 게 박 시장님이 이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 말씀 또 하셨어요. 네.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자매 방송 최근에 그렇죠. 네. 마마톡이라고 자매 방송 그렇죠. 캐나다 오지 마을 네. 눈 24cm 왔던 집 앞에 루돌프 돌아다니는 그렇죠. 네. 그 마을하고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주도 장작패는 마을하고 그걸 이제 실험해 말 그대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렇죠. 이제 몸소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못했네요. 자랑을 하다가 괜찮아요. 뭐. 다음번에 뵈면 그 얘기를 한번 좀 하고 다음번에 뵈면 헤드폰을 씌워버리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쳐 들으시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불리한 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또 뭐 다른 분들 저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가 지금 한 열흘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연말에 바빠가지고. 네. 열흘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소금사모입니다. 바쁘게 지냈죠 뭐. 다이어트는 이제 완벽하게.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이번에. 체중이 다시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뵀는데 뭐 영화 배우 같아. 이렇게 뭐 연기를 위해서 한 번에 쭉 뺐다가 다시 또 뽀얘졌어요. 뭐 어쨌든 바쁘게 지냈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다이어트 비법은 우리 방송의 문이라 이거면 구라가 되잖아요. 나 은재 얘기예요. 네, 빨리 말씀하세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별로 할 얘기 없는데. 별로 할 얘기 없는데 아저씨 너무 떠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만 뭔가 끄들겠습니다. 좀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겠는데 말빨이 안 되니까 견제할 방법이 없네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고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울시장님 간담회 갔다 와서 좀 건방져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저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쁜데 살이 왜 찌셨어요? 그러게요. 다시 부르셨다면서요? 폭식이죠, 폭식. 단식 뒤에 오는 폭식. 요요 현상. 아니 아직 요요까지는 도달 안 했는데 조만간 한 일주일 이내로 요요 도달할 것 같은 느낌. 다시 원상태를 그럼 그 체중까지 몇 킬로까지 빼신 건가요? 뭐가요? 몸무게를. 다이어트 시작 전서부터 딱 해가지고 다이어트 제가 끝날 올 초에 때까지. 103kg였거든요. 네. 103kg인데 89kg까지 뺐다가 그럼 16kg? 아니요 16kg가 아니에요. 14kg죠. 103에서 14kg 뺐다가 다시 14kg. 한 2, 3kg가 불었어요. 네. 그래서 91kg, 2kg 왔다 갔다 해서 좀 장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고요. 장을 좀 비우는 의미에서 뭐 효소를 좀 먹으면서 좀 장을 좀 비웠죠. 비웠더니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왜요? 몸 축나는 것 같아요. 몸이 축나? 네. 피부는 뽀얘지셨는데. 그래요? 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14kg면 뭐 한 그게 30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삼겹살로? 단기간에 빼는 게 아니라 그 뭐 식사 조절하는 거죠. 밥을 천천히 먹고 밥을 예를 들어서 군대 문화 있잖아요. 5분에 일단 이만큼 싸놓은 거 그냥 한 방에 먹잖아요. 그걸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먹는 거죠. 반 정도를. 그러면 밥을 다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럼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렇게만 하는 걸로도 살 많이 빠질 수 있죠. 저희 같이 이제 100kg 넘어가는 사람들은 한 이틀 굶으면 한 5, 6kg 빠져요, 그냥. 이틀만 하루만 뭐 안 먹어도 한 2, 3kg는 그냥 나가요. 원래 뚱뚱한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죠. 야, 대단하네요. 저는 잘 안 빠지더라고. 선생님은 이제 담배 끊으면 확 찔 거예요. 아도니스님은 담배 확 찐다고요? 네. 담배 때문에 그쵸. 더 안 찌는 거예요. 담배 때문에 중간에 그 간식이나 과자 이런 걸 전혀 입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담배가 영양 흡수를 파괴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담배를 딱 끊으면 몸 다 확 불더라고요. 담배. 맞아요. 네. 금연하시는 분들이 몸이 확 불어. 그렇구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저 고맙습니다. 남원 미녀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는 가정주부로서 네.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을 하루 잘 보내다가 네. 한 10일 만에 만나니까 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반갑죠? 그러신가요? 예, 뭐 반갑죠, 뭐. 반갑기도 한데 강요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도 뭐 정신없이 지냈네요. 정신없이 지냈는데 저도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무튼 뭐 정신없이 지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강의는 다 끝나나요? 강의 이제 금년 강의 딱 2개 남았어요. 내일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하나 있는데 강의 다 끝났고 공개 방송이 공개 방송 남았고 네. 이번 공개 방송은 뭐 제가 별로 관여하지 않았고 네, 우리 김시연님이라고 또 자매 방송에서 그렇죠. 시 낭송하신 이제는 삼균 시대인가? 네. 거기 거기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오프닝 멘트 하면서 뭐 제목을 그렇게 어디? 어제는 삼균 시대? 아니 친해요. 그 양반들하고. 우리 너무 이렇게 신경 쓰는 시간이 맙시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도 자꾸 광고돼. 자꾸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그죠? 마마톡은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얘기해줘야 됩니다. 마마톡. 마마톡 새로 생겼어요. 예, 저 그 방송 들었어요. 그래요? 네. 들으실만 하시던가요? 네, 괜찮던데. 네. 또 그 외국에 아시는 분 계신거나 아니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방송하시죠. 거기 알려주세요. 네. 우리 저기 남원민현님 가면 이 청취율 확 올라간다고. 그렇죠. 한번 출연 한번 시켜드리세요.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약발이 다 돼서 이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씨들이 하는 모 방송 이제 언급 자체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소개를 해가야지. 그죠? 근데 소개를. 그 방송 다음번으로 끝나요. 그래요? 네, 시즌 1 마감하기로 했어. 시즌 2 할 때 우리한테 뭐 좀 사오면. 시즌 1 광고 좀 마감하기로. 해줄까요? 이제 그러면은 담벼락에서 안 볼 수 있겠구나. 그분들이 몸이 다 맛이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방송하다 죽일 일 없잖아요. 마음 일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또 혹시 댓글 다신 분 계신가요? 제가 못 봤는데. 댓글 다신 분 이번에 없나요? 이번에는 아니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못 보셨. 제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 지난번에 댓글 다신 분한테 제 책을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체국이 저희 동네가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렇죠. 방학 3동 우체국. 문을 닫아가지고 제가 우체국 찾느라고 한 하루 이틀을 헤매다가 우체국을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못 붙였어요. 그래서 내일쯤 붙일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거기 있어요. 말고 우체국 이용해야 돼요. 우체국. 쌍문 4동 우체국은 국민은행 뒷골목 지난번에 우리 저 해물탕 먹었던데. 네, 그러니까 뒷골목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책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내 방송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도봉구 주민 여러분, 방학 3동 우체국. 맞습니다. 저 장사 안 돼서 그런지 몰라서 문 닫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서 하도 더운 여름에 딱 들어가가지고 너무 더워하니까 우체국장님이 뜨거운 커피를 타주셨어요. 그래요? 이열치열하시라고. 되게 친절한데네. 네, 굉장히 친절하신 아쉽네요. 분이셨는데 아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헛걸음하지 마시라고. 네, 제가 헛걸음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되게 다 마감을 했고요. 이제 오늘 또 영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영화는 우리 그 소금사막님께서 골라오신 우디 앨런의 한나와 그 자매들이라는 영화고요. 네. 이 영화도 뭐 스토리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전개에 따라서 얘기하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내용을 이해하지 않을까. 우디 앨런의 영화들은 뭐 이렇게 전개나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엔 들어요. 스토리 있던데. 애니얼도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못했던 거구나. 이번에 이해가 좀 되던데. 애니얼도 스토리는 있었고 그냥 스토리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애니얼은 저기 우디 앨런 영화는 스토리 얘기하는 게 조금 좀 그래서 스토리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처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시간 순으로 내려가면서 느낌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준비를 못했어요. 바빴거든요. 벌써 한 페이지나 쓰셨던데 뭐. 그냥 어저께 배경하면서. 밤에 이제 또 한번 이제 뭐 지난번에 받긴 했는데 어제 또 이제 오늘 한대니까 또 밤에 어제 밤에 1시에 이거 보기 시작해서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낮에 또 일하고 이렇게 오시고. 오늘 또 저녁 때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그러시죠. 약속 갔다. 아니 걱정 마세요. 우리 저 남원민요. 잘 정리하고 제가 오셨잖아요. 준비해온 A4용지 2장을 다 줄줄 읽어드릴까요? 한글 워드로 8포인트로 쳤어요. 8포인트 그것도. 종이 아낄라고. 깜짝 놀래요. 분류가 몇 개야, 칸이 몇 개야. 있잖아요. 어나더 어스란 영화가 그게 스토리가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지 않고 우리 남원민님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나중에. 스토리는 좀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토리 요약에 자신. 해오라고 했으면 제가 했을 텐데. 저는 스토리 필요 없어요. 요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공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네네네. 그 한나와 그 자매들은 1986년도작이고요. 네.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우디 앨런의 전처 미아 페로우하고 이제 사실혼 관계 있을 때 찍은 영화예요. 최근에 미아 페로우가 우디 앨런과 사귈 때 미아 페로우와 그 전 남편 사이에 나왔던 딸 순이하고 그런 불륜 때문에 미아 페로우랑 깨졌잖아요. 미아 페로우가 입양을 한 거죠. 그렇죠. 미아 페로우가 입양을 한 거죠. 우디 앨런과 같이 결혼 생활 중에 입양한 것이 아니고 전 남편과 있을 때 입양했던 아이인데 어쨌든 우디 앨런과 같이 살 때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우디 앨런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뭐 사실 뭐 도찐깨찐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도찐깨찐이고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그걸 또 밝혔다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거 안 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남자 아이가 우디 앨런을 안 닮았대요. 근데 오히려 그 아이를 보면 당시에 이제 그 우디 앨런과 결혼 전에 그 여자 미아 페로가 사귀었던 남자가 있는데 죽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와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게 루머처럼 이렇게 던져지다가 최근에 물어봤더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앨런은 앨런인갑죠. 그래도 성은 앨런은 앨런이었죠. 아니 뭐 우디 앨런의 자식으로 전제를 호적에 올렸으니까. 미국도 호적 있나요? 뭐 어쨌든 성따라 가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아니요 그 이름을 페로우로 미아 페로우 이름을 땄더라고요. 그래요? 이혼했으니까 그런 건가. 어쨌든 뭐 그 얘기가 최근에 기사로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그 미아 페로우하고 나오는데 우디 앨런은 이 영화에서 그 보통 주연의 역할을 물론 굉장히 다방면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어떤 그 스토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뭔가 겉도는 그런 스토리에서 겉도는 그런 인물입니다. 극 중에서 미아 페로가 실제 마지막에 잘 되는 우디 앨런이랑 우디 앨런이 잘 아니죠. 그 금발 제일 큰 언니 한나. 제일 큰 한나하고 맡으신 분. 미아 페로우. 한나가 미아 페로우. 그분이 미아 페로우.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화목한 그런 전형적인 가정이잖아요. 그 집이 실제 미아 페로우의 아파트였다, 고급 아파트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추수감사절 가족 잔치.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 굉장히 완벽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허점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허당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화목함 이면에는 그죠. 그 완벽한 이 영화 내내 흐르는 그 한나라고 하는 인물은요 별로 내세워지진 않지만 완벽한 여자로 보여져요. 굉장히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듯한. 다들 이 여자는 완벽한 여자야. 이 여자는 정말 착한 여자야. 현모양처.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정말 그렇게 똑똑하게 나오거나 뭔가 뭐 이런 모습은 없어요. 되게 허당이에요, 이 여자도. 뭐 허당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비춰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나의 현재 남편 엘리엇이죠. 마이클 케인 역할. 이 사람은 이제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다크나이트에서 그 알프레도. 맞다. 알프레도 많이 본 양반이더라고요. 알프레도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때만 해도 참 느끼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기름이 잘 눈빛과 기름이 천혜를 바라보는 그 눈빛. 시연이야 시연. 도봉구의 근데 이게 좀 사실 금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왜 남자들은 처제를 좋아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저는 다행히 처제가 없어요. 저도 없는데. 다행이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아내를 좋아하잖아요. 아내를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삶의 방식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같고 그런데 어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이게 같아요. 좀 19금 방송일까요? 개연성이 그러진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처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아내는 주기만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뭐든지 퍼주기만 한다고요.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되돌받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성을 이렇게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제는 뭔가 기대려고 하잖아요. 기대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화에서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 그런 거라면 저는 처제랑 사는 건데요. 네, 그래요? 모든 걸 요구해야 되는데. 피디님 이거 사모님 이거 들으시나요? 네, 듣습니다. 아니, 그래요?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실제로 그 김선수님. 한나가 계속해서 동생들이 뭐 돈 빌려달라고 돈 다 빌려주고 뭐 아, 해달라고 그렇지. 다 해주고 네. 계속 퍼주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남자들은 약간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있으나 마나 한 거지. 그쵸. 그 여자한텐. 예. 그럼 그래서 매력 이제 없지. 처제는 그럼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대사도 역시 있어서. 전문가야. 그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매력 있지는 않아요. 맨날 누구 잠깐은 그럴 수 네, 있겠지만. 그렇죠. 네. 아니 뭐 결국 실제로 돌아가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네. 그 처제와의 어떤 정사를 벌이고 난 뒤에 네. 굉장히 뭐 뜨거웠다, 음. 뭐 판타스틱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바로 그런데 우리 아내가 너무 편하고 그쵸. 너무 쉴 수 있는 나의 공간이고 그러면서 급격한 죄의식이 몰려오면서 그렇죠. 이 여자랑 이제 처제랑 관계를 끊어야겠다. 뭐 이런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뭔가 허당은 있고 첫 번째 그렇죠. 한나의 그런 남편과 처제와의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둘째 홀리는 뭔가 마약. 네. 그 여자는 그 원래 생긴 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이앤 리스트 이분은 뭔가 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뭔가 약에 찌들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세 자매 중엔 제일 예쁘던데.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예뻤어요? 예, 미인이기도 한데 맨 네. 마지막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고르는 장면이 근데 나와요. 우디 앨런 영화에서 보면 그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번 근데, 애니홀에서도 그쵸? 나오고. 예. 그 외의 영화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디 앨런은 마약을 하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 맞아. 네. 근데 마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놓고 마약하는 것들이 나와지지만 네. 마약에 대해서 썩 좋은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디 앨런은 극 중에서도 안 좋게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화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쵸. 네. 당시 배경상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연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애니홀 같은 경우는 1970년도, 1980년대. 70년도, 80년도인가요? 70년도인가요? 70년도. 네. 그 77년도인가 네네. 그랬기 때문에 77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레이 찰스가 제가 영화 레이 찰스 영화 레이에 보면 네. 마약하다가 레이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도 마약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 뭐 보편화돼 있지는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화 속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셋째 리의 결혼 생활. 예. 셋째는 누구였지? 그 뭐가 불만이었지? 뭐가 잘 안 되는? 결혼 결혼 생활. 잘안 나왔어요. 결혼 생활. 동거잖아요, 셋째는. 동거죠. 아, 아니, 동거죠. 넷째 아니야? 아. 막내 아닌가요? 아니, 걔가 셋째예요. 예. 막내. 리가. 그 사람이 셋째. 셋째. 처제. 막내이면서 셋째. 예. 막내인데 그리고 에이프릴 셋째가 있는데요. 에이프릴 셋째가 있다고요? 예. 근데 셋째가 비중이 되게 적어서 이렇게 본 찾아보면 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프릴 그 그 캐리 피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가 한 명 사이에 두고 둘째와 셋째가 그 둘 다 친구, 같이 좋아하잖아요. 친구 아니고 셋째예요. 그래요? 예. 갑자기 이거 셋째 이상해지는데요. 자매예요. 이거는 AS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 세자매인 줄 알았는데. 네자매. 네자매예요? 네, 네자매예요. 근데 셋째 역할이 별로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동업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둘째와 알았는데. 셋째가 이렇게 밀당하다가 그 건축가가 셋째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걔가 건축가를 깰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아니요, 요건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네, 되는데. 그거는 확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저도- 사람이 캐리 피셔거든요. 그 근데 유명 그러니까 스타워즈의 네. 레이어 공주로 나오는 그 친구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필모그래프를 보면 네. 출연진을 보면 주연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이 한나와 자매들에서 주연급은 네. 형제만 주연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형제와 관련된 뭐 남편이라든지 네, 네. 뭐 우디 앨런 정도는 주연으로 나오는데 근데 난 캐리 피셔가 난 그 친구로 나오는 걸로 알고 가족- 있어요.
끼 식사하는 장면에 그 캐리 피셔가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안 나오는데 네. 이제 둘째와 셋째가 그 외식 산업을 하잖아요. 네. 둘 다 잘 맞는다고 해서 자매 맞는데. 아 그래요? 예. 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저희가 나중에 다음 주에 그래서 해보도록 하죠. 캐리 피셔가 그 너무 반가운 얼굴이어서 그래서 이제 캐리 피셔를 찾아봤더니 주연으로 나오는데 전혀 영화 속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몇 편을 돌려보다 보니까 그 아까 이 친구인지 셋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건축가랑 사귀게 되는. 사귀나요? 사귀는 것도 안 나와. 건축가는 걔가 건축가를 사귈 줄 몰랐어. 그러니까 둘이 밀당을 하다가 결국 셋째한테 간 거예요. 건축가가. 건축가는 아내가 있잖아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있고요.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축가를 사이에 두고 두 명의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게 되죠. 네. 근데 실제로 결말이 나오지 않고 맨 마지막에 소설 속에 그 여자를 빗대서 그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여자가 와서 칼로 찔르나 뭐 이런 식의 소설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캐리 피셔가 그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맨 마지막 셋째 딸인지 넷째 딸인지 그 여자 얘기. 그래서 막내 리의 결혼 생활, 동거 생활, 동거 생활도 뭔가 좀 이상한. 이상해. 이렇게 거기 나오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나이 많고 늙은 아저씨들 좋아하지? 다 그래도 그렇죠. 우디 앨런도 그렇고 다 셋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해. 젊은 여자들이. 매력 있지 않나요, 아저씨? 셋째 아저씨? 그렇죠. 그 동거하는 리가 동거하는. 근데 그 리가 보면 스승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 욕구 때문에 의존해서 서로 살게 된 저는 그런 리의 그 연애관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 이후에 그 형부하고의 사귐도 그랬고 뭔가 그 정신 세계가 제일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맞아요. 셋 중에서 가장 정신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남자친구와의 동거는 리의 연애관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관이 의존하고 싶은 나이 많은 지적인 남자? 아니 좀 뭔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 꼭 나이 많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형부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텍스트 타고 가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 형부의 맞죠? 시선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남원 민녀님의 의견이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얼마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죠. 아니 그 침 좀 닦으세요. 얼마나 싫으면 그 침이 튀어. 아니 그러니까 아주머니. 잠깐 정리를 하자면 리가 자기 형부가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고 그런데 별로 싫어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정서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미국이어서 이게 가능하구나. 정서는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 공감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정서는. 맞아요. 그런 연애관 이런 건. 가장 정서가 이해 안 되는 거는요. 그 한나가 그 전 남편 우디 앨런을 자기 동생 홀리랑 소개시켜 준 게 난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특이해. 이혼을 했는데 자기 여동생하고 소개시켜줘. 미국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가족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약간 그걸 집약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풀어서 놓은 것일 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어메리칸 이 양반들이 뭔가 유니크하신 것 같아. 유니크해. 유니크인가요? 그게? 제가 보기엔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네. 그런 거 어떻게 남자가 물론 영화라서 줄거리를 풀어나가기도 귀찮고 새로운 인물을 갖다 끼려니 캐릭터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에 딱 떨어진 인물 갖고 서로 사랑 관계를 막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봐야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제일 마지막이 제일 웃긴 거야.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그 연인 관계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방 안에 집 앞에 다 모였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 형부였던 사람이 내 신랑이고 첫째 형부가 둘째 형부가 돼버린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처제였다가 내 애인이었던 사람이 거기 또 버젓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보면 그 관계가 코미디인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 이건 인간이 이렇게 코미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콩가루 집안 이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콩가루 집안인 거고 마지막 장면이 그거 말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 홀리가 나 임신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는 누구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디 앨런이죠. 우디 앨런의 아이인데 우디 앨런이 처음에 한나와 헤어진 이유가 불임 정자수가 때문이었는데 부족해서 그거 해결된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활동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이는 아닌 것 같고 우디 앨런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거기서 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너무 영화 그러니까 둘이 너무 사랑하고 행복해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처럼 그렇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부족했던 정자수가 다시 원상복귀됐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사랑의 힘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건 또 다른 뭐 이렇게 복선을 남겨놓은 건가 이런 설명을 해야 되나요? 남녀 사이에 그 밤자리 남편을 열심히 좋은 거로 먹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나는 그것 때문에 우디 앨런과 헤어졌거든요. 아니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이유가 안 나와요. 구체적인 한나와 우디 앨런이 사라진 이유는 물론 이제 아이를 못 갖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긴 합니다만 거기서 좀 상황이 이상한 상황으로 가는 게 우디 앨런의 친구의 정자를 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 그렇죠. 그것도 되게 웃긴 거죠. 근데 그게 실현이 됐죠. 네, 실현이 됐어요. 실현돼서 그런데 우디 앨런이 끊임없이 건강 염려증이나 또는 뭐 이런 걱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계속적인 충격적으로서 이어온 거죠. 네, 결혼 생활에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근데 희한한 건 그거예요. 저는 그게 뭐 미국 사람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둘이서 이혼을 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면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나요?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애가 엄마랑 살면 아빠가 그 애를 만나러 가면서 엄마를 만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지금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친구고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아는 친구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소개시켜줘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끼는 사람이 또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그건 이제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이게 그럼 또 왜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그 자기 여동생한테 야 너 요새 저기 시집 가야지. 내가 잘 아는 양반이 있는데 잘 아는 양반이야. 왜냐면 나랑 같이 결혼해서 살아 전 남편이니까. 더 이상 어떻게 전 남편하고 만나봐. 뭐 이런 거지. 내가 그럼 속속들이 알아. 그렇죠.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어처구니 없다 진짜. 우리 앨런이 전 부인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은 늘 남편을 잘 부르잖아. 그랬더니 전 부인이 고마워. 진짜 쿨하네요. 쿨해요. 그리고 남편이 아끼는 뭐 한나의 현재 남편이 아낀 도자기 깨고. 난 그 남편도 웃겨. 그 자기 전 남편을 자기 처지한테 소개시켜주면 동서잖아 동서. 자기 그렇죠. 자기 아내의 전 남편이 자기 동서야. 그러니까 얼마나 또 웃겨. 아니 이거는 좀 궁금해요. 진짜로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지 그냥 이거는 그냥 코미디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건지 사실 좀 궁금한 면은 있어요. 미국 문화를 모르니까. 우디 앨런이 워낙에 엉뚱한 사람이어서 이 영화 속에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이 정통 그 그리스도인 국가이기 때문에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러니까 남부지방 그 정통 저 백인들 가정하고는 또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아무래도 우디 앨런이 이게 막 꼬고 그렇게 해서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는 이제 현실에서 늘 평범한 걸 다루면 또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겠지. 이렇게 복잡하게 흐르는 그러니까 복잡하게 내용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우디 앨런이 나오는 장면에는 음악이 바뀌어요. 뭔가 경쾌하면서 약간 뭐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느낌의 어떤 음악들이 다다다다 나오면서 우디 앨런이 나오거든요. 우디 앨런이 나오면서 이제 막 혼자 원맨 쇼죠. 물론 주위에 뭐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디 앨런 혼자 끊임없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혼자 주저리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 우디 앨런 혼자 막 떠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은 연기는 표정 연기도 없고 액션 연기도 없고 맞아요. 무표정인 한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주로 그냥 떠드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표정이야. 아니, 연기의 부족함을 대사의 탁월함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혼자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너무 남자가 제살제살 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뭘 영어라서 그런가? 영어로 말해서 잘 못 알아듣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대사가 오니까 대사 압박이 있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막으로 읽는 것과 그 사람의 말투가 웃기거나 어떤 말투로 줄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알아먹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막으로만 읽으니까 그쵸. 정신없고 시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 결론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네. 리스닝을. 뭐 그러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어서 두 편을 보니까 저 전에 뭐 깨알같이 써하는데 얘기 좀 해봐요. 침만 튀지 말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의 이야기,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두 가지 큰 그렇죠? 메인 스토리가 그거네요. 예. 그래서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삶을 마음껏 누리자. 인생은 사랑이 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 것 같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제 저도 봤는데 사실 그 인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뭔가 그 깨달음을 얻잖아요. 우디 앨런이. 근데 사실 그 부분을 그 인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바뀌면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디 앨런이 자살 소동 이후에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영화를 보면서 지금 남원민현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바꾸면 인생이 그쵸, 인생이나 죽음을 사랑으로 바꾸면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우디 앨런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허무, 뭐 애니멀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감정도 비슷하다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느꼈어요. 저는 지난 애니올에 이어서 이 영화까지를 보니까 애니올 이 양반은 왜 이따위 영화를 만드나 그런 게 조금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으셨어요. 있으셨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험한 거야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건데 허무한 인생의 결론은 계속 이제 그 답이 이제 사랑이야. 사랑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자를 바꿔가면서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죽음을 얼마 안 앞둔 이 시점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2013년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은 여전히도 불행하고 이 양반은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사랑만으로는 여자를 바꿔가서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 만으로는 이 인생의 허무함, 인생 무상을 극복할 수 없었던 거죠. 이분은 불행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전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더라고요. 매번 근데 변할 수 있는. 지금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순이 얼굴 봐봐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순이 눈매하고요. 얼굴 봐봐요. 뭐 꼼짝 못해요. 그런. 죄송합니다. 우리가 순희 씨를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서워요. 보니까. 저기 우디 앨런은 몸무게 2배예요. 그거보다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뭐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쫓겨나요? 네. 쫓겨나는 건 아닌데 많은 여성 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근데 라크님 여성 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제 여성 팬이 아니고요. 우리 이거 듣는 분 여성. 죄송합니다. 저는 여성 제가 왜 이러죠? 저는 여성 팬 많아요. 네. 저는 여성 팬 많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댓글 막 올라와요. 우리 차도남 그 간판 띄고요. 아도니스 얼굴 딱 붙이면 바로 항상 깨지면서 이게 정리가 될 건데. 그러나? 뭐 아무튼 그래서 우디 앨런은 영화는 일단 지금 그 영화가 86년이죠. 네, 86년이요. 86년에 자기가 헤어진
전 부인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고 그때 만난 여자 순희 씨와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디 앨런이 어떤 스캔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 여자분 살고 있고 여자분 현재 연세가 70년생이에요. 네네. 네. 43, 44. 네, 그 정도 됐죠. 70년생이면 뭐 몇 살 차이 안 나네. 근데 우디 앨런하고 미아 페라하고 살 때요. 그 사진이 밝혀졌을 때가 순이가 나이가 20살이 넘었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우디 앨런 이 양반이 그 죽음에 대한 고뇌 이후에 사랑에도 이 의미가 있다 이걸 찾은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거기서 이제 신에 대한 게 탐구들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좀 좋은 해답을 얻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예,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잘 봤는데요. 네. 되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영화 자체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예, 그 우디 앨런이 굉장히 그 건강 염려증 환자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저랑 비슷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계속 묻잖아요.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그러면서 뭐 이제 새로운 종교를 가지려고도 했었고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예, 그 사랑에 빠졌을 때 그 형부의 모습들 있죠. 막 그 우연히 마주친 척하기 위해서 막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딱 나타나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하며 그다음에 심리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사람 다른 영화보다 더 재미있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그래요. 우디 앨런 영화에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우디 앨런은 그 젊은 여성에 대한 뭐랄까 막연한 동경감 또는 젊은 여성을 꼬시고 싶어하는 그런 대사들이 그 안에 곳곳에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나이를 많이 드셔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영화에도 보면 그 영화 이름 되게 또 까먹었다. 그 누구죠? 그 늙은 아저씨가 젊은 여자 꼬시는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환상얘기다. 그거. 거기에도 우리나라의 은교 뭐 이런 거네. 은교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환상의 그대에서는요. 할아버지가 그 포르노 배우 여자를 포르노 배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포르노 배우 같은 포르노 배우 여자인데 주로 이제 그 매춘을 해서 하는 젊은 여자랑 같이 사는데 그 여자의 사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치. 그 돈으로 여자랑 같이 있는 거니까 사치를 맞춰주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영화인데 우디 앨런 영화 중에서 환상의 그대가 그렇게까지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배우들은 또 쟁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우들은 또 쟁쟁해요. 그 한니발 렉터라고 역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로 나와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로 나와요. 이름 계속 까먹네. 그 사람이 할아버지 나와서 앤소니 홉킨스. 그렇죠. 그 사람이 할아버지 나와서 웃긴 역할을 하는데 역시 30대라. 그렇죠. 똑똑하실 때 머리 잘 들어가시네. 네, 고맙습니다. 그 바바라 리의 그 동고 남자가 막시본 시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많이 본 얼굴이어서 찾아봤더니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고 하는 그 원래 책이 원제이고요. 원작이고 그걸 영화했던 거예요. 톰 행크스가 9.11테러에서 죽어요. 그 아들이 겪는 그런 고통. 근데 그 고통을 아이가 풀어가는데 거기에 엄마의 역할이 나오고요. 그 아이와 동행하는 옆집 할아버지 임차인인데 제 생각에는 톰 행크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 영화를 봤는데 막시본 시도의 역할이 너무 좀 약했다 그러시는 분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이분의 연기력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리스마는 딱 있어 보이는데. 카리스마 그렇죠. 표정이 좀 있죠. 표정 연기가. 근데 이 영화에서 연기의 앞권은요 그 사람이 엘리엇 그 마이클 케인이에요. 맞아. 느끼한 연기 정말. 이 사랑에 빠진 형부가 시연 같은 시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시집을 선물하잖아요. 커밍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커밍스. 에드워드 커밍스인가? 이 커밍스라는 시인인데 저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그런 거 과감하게 넘어가거든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우리도 시 좀 읽어봅시다. 그렇죠. 우리 한번 시의 물결에 빠져봅시다. 요거 제가 음악 좀 깔아드려야 근데 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그런 이런 것들에 몰입하는 남자들이 잘 그런 거 잘 몰입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도 그냥 거기는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거는 장면이야. 그냥 들으면 그 순간에 하고 넘어가는 거지 기억이 안 남는 거죠. 역시 여자야. 여자친구를 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원민녀님한테 여기 같이 하시자고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그렇죠. 남자서 3명 허당이잖아요. 네. 자 리버브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좀 깔아주시고요. 음악은 나중에 편집할 때 깔아드릴게요. 좀 좋지 않아서. 네. 그대의 사소. 이거 뭔가요? 이거 뭡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이펙트 들어가줘야 돼요. 제가 적응이 안 돼서. 나중에 편집하기 힘들어서 지금 넣겠습니다. 침 튀지 말고. 네. 살살 넣을게요. 그래도 이거는 빵 터졌어 지금. 아이고. 이건 네가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읽으시는 게 맞죠. 맞아. 네. 자, 울지 마시고요. 빵 터졌어. 예전에 이재는 삼긴 시대 오프닝 녹음할 때 1시간 반 걸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 목소리 좀 안 웃길 때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이제 안 웃기는데 해요. 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냥 하죠. 네. 그대의 사소한 눈짓조차 쉽사리 날 열게 하니 모아진 손가락처럼 나 자신을 닫아도 봄이 능숙하고 신비롭게 첫 장미 봉우리를 열듯 그대의 무엇이 나를 열고 닫게 하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아는 것은 단지 그대 눈동자, 목소리가 모든 장미보다 깊다는 것뿐. 누구도 빗방울조차 그토록 작은 손을 갖지 못하리. 예,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생뚱맞네요. 괜히 읽는다고 했구나. 네, 넣었어요. 네. 이거 그냥 보면은 이거 완전 노골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시잖아요. 굉장히 에로틱한 느낌이 122페이지에 딱 나와 있던. 너무 뻔한 수작이야. 그러니까. 넘어가잖아요. 근데 넘어가잖아요, 여자가. 그런 거에 넘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리의 연애관이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리의 연애관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심리는 이런 시를 들으면 좋은 거예요. 형부잖아요. 그러니까 형부였기 때문에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 영화는 가족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각각의 사람들을 각각으로 보자.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관점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런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미국이라고. 그치, 호러 자식들만 나오는데. 사실 김기덕만 이렇게 현실적일 거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저는 우디 앨런이 했던 고민을 저는 20대 초반에 끝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신이 있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기독교를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별로 이렇게 복잡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거는 알고 있는 거고 그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 양반은 너무 고뇌하시는 데다가 여자를 자주 가르치면서 사랑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마광수 교수 아니죠. 마광수 교수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말빨만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일 소심남일 수 있는데 맞아요. 소심해. 마광수 교수 말고 피카소. 피카소는 9명인가 7명인가 9명인가 여자를 가르쳤어요. 맞아요. 가르치고 희한한 건 그 많은 9명 중에 딱 한 명만 여자가 피카소를 차고 나머지 죽을 때까지 남은 여자 빼놓고는 다 피카소가 버렸어요. 버리는데 버릴 때도 아주 더럽게 버렸어.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바람을 계속 피웠죠. 바람을 계속 피웠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피카소는 끝까지 그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서 자기 예술론을 막 불태우는 거예요. 그 여자와의 사랑이 자기 예술론에 연료인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걸 가르쳤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디 앨런도 혹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향기가 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희한한 건 뭐냐면 순이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이 먹은 데다가 이제
뭐야 체념해진 건가? 아니 피카소는 나이 거의 90살까지 계속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요 그 양반은? 근데 순이를 만난 이후가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때가 87년, 86년 그때잖아요. 그럴 거예요. 네. 그때 미아 페로랑 헤어질 당시에 부부일기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거든요. 네. 20년이 넘은 건가요? 거의 20년 넘었죠. 아무튼 바람직하지 않은 영화예요. 뭐 그럼 뭐 김기덕 감독은 바람직한. 저는 이 영화 괜찮았어요. 저는 김기덕 감독 영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 이 영화 괜찮았고요. 애니홀에 비하면 괜찮았어요. 네.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 애니홀에 비해서도 괜찮았고 그냥 영화 자체로 참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왜 사는가? 저도 20대 초반의 고민이 사람들이 왜 사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한참 했었거든요. 맞아요. 원래 20대 초반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의욕이 좀 안 생기고 좀 의미 없다. 뭐든 해도 그러다가 사실 최근에 그 결론을 전 냈거든요. 그래요? 이 영화 속에 그러자 톨스토이가 그랬네요. 인간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지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저도 최근에 어떤 강연을 듣고 그 굉장히 권위 있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약간 무기력에 빠져드는데 오히려 좀 반대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의미가 없다면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현재를 즐기자. 네, 엔조이 우디 엔조이 하자는 거예요? 엔조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의 그런 기쁨을 좀 찾아가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디 앨런도 그런 결론을 내잖아요. 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으면 아마 이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왜요? 왜 그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네. 지금 얘기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하면 전도를 하게 돼서.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커밍스라는 분이 시인인데. 그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찾아봤는데 전혀 웃지 않는 날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우디 앨런은 전혀 웃지 않는 날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디 앨런 영화랑 관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우디 앨런은 사람들 웃기는데 사활을 건 사람인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많이 웃기진 않던데요, 저는. 그냥 웃긴 영화는 아니잖아. 이게 웃긴 장면들이 있죠. 웃긴 장면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 태생이 어떤 그 말로 어떤 코믹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기력으로 코믹 요소를 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니홀 이후에 어떤 뭐 슬래스틱 코믹 자빠지고 뭐 엎어지고 이런 식으로 웃긴 코를 담지 않지만 대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웃긴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대사를 그 단순하게 코미디를 볼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웃기지만 않고 다 의미들이 담아져 있죠. 의미도 있는데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도 되게 많아요. 그 의사한테 불임 선고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자유행위를 너무 자주 해서 불임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우디 앨런이 남의 취미를 폄하하지 마. 저 이 부분에서 완전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웃김이라고 그러니까 코믹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난 그렇게까지 많이 읽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영화들 보면 이 사람 되게 코믹 영화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니, 뭐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디 앨런이 자기 아들한테 야구공하고 럭비공을 선물하러 생일날 가가지고 굳이 그 현재 남편이 아끼는 도자기로 추정되는 걸 깨버리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코믹 요소죠. 코믹 요소인데 영화 속에서 그런 잔잔한 재미들이 크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뼈가 들어있는 웃김이라는 거지. 그렇죠. 말 속에 뼈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 자위행위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그냥 뭐 그렇게 안 웃기던데 우리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세 분은 모두 영화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보셨잖아요. 깊이 있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 결론이 안 났어요. 전 이거 깊이 보면서 있는 영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목숨 거는 사랑이 얼마나 허접한 것이냐. 그렇죠. 저도 그게 결론이라니까. 그런 결론이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마치 사랑으로 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지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사랑의 대상이나 사랑의 감정이 그렇죠. 대상이 계속 바뀔 뿐이지만 사랑은 중요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을 그 홀리랑 되게 사랑스러운 장면으로 끝맺는 것도 그런 의도를 반영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영화를 처음에 끝내는 엔딩 장면을 어둡게 갈 것인지 또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갈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디 앨런이. 근데 이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갔는데 사실 우디 앨런 영화 중에서 끝에가
복잡하거나 혹은 어둡게 가는 영화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우디 앨런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둡게 간 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는 어둡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홀리하고 연애 관계에도 네. 아까 그 남원민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약간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처음에 홀리하고 데이트했을 때는 서로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것들로 티격태격하잖아요. 네, 네, 네. 티격태격하고 정말 코뼈가 부러질 뻔하고 뭐 택시문 닫고 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우디 앨런이 자기의 삶에 대한 깨달음, 일명 죽음에 대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깨달음, 저는 이제 그걸 사랑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을 깨달았고 다시 홀리를 만났을 때는 서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실수 이런 것들을 사과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둘 사이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삶의 방식 또는 연애 방식과 저는 맞물려지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게 요약하면 삶의 의미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랑이 이제 곧 구원이고 그런데 우디 앨런한텐 그런 사랑도 역설적으로 허접하다는 거지. 허접한 사랑, 별거 아닌 거였던 이런 이야기. 뭐 우리가 무슨 철학적 무슨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건데. 네. 그래서 아무튼 예 전체적인 평을 말하자면 예 저기 소금사방님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 영화를요? 재밌게 봐요. 재밌게 재미로 저는 그냥 재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 우디 앨런의 영화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사나 순간순간 재밌다는 게 코믹하다는 그런 뜻은 아닌가요? 전반적인 유쾌한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스토리? 네, 그렇죠. 전반적인 유쾌한 분위기가 좋은 거고 중간중간 던져지는 대사들이 좋은 거고요. 영화를 저는 무거운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가벼운 영화 그다음에 가볍게 보면서 즐거운 영화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무언가 이 영화는 어떤 뭐 의미를 담고 있고 저는 이렇게까지 가고 싶은 마음 그 정도 갈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우디 앨런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인데 그거를 굉장히 가볍고 코믹하게 풀어내려고 그렇죠, 애를 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까지 평가할 만한 수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왜 영화 전문사잖아요. 이 사람이 우디 앨런 감독이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 그거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영화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막 조사하고 과도하게 조사하고 막 그걸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런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우리 이상하게 우리 셋다 그런 제가 이렇게 해오는 것을 똑같이 하기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들 취미로 하시는데 일처럼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막 영화 전문서 어쩌고 막 이러니까 막 중압감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사실 그런 거 뭐 제가 뭐 그 영화를 저는 재밌는 영화를 주로 많이 보는데 사실 김기덕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무슨 은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 우디 앨런 영화도 비슷해요. 우디 앨런 보니까. 애니올이나 이 한나와 그 장르를 깔아놨던데. 그러니까 양반이 많은 것들이 쉽게 먹을 수 없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디 앨런이랑 김기덕이랑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김기덕은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AS를 좀 더 하자면 김기덕 감독이 가해자 피해자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가해자의 속성과 피해자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가학과 피학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현실 그대로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게 AS인가요? 네. 우리 지난 방송 들어보니까 락비디께서 너무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한다. 이분법적으로 모기에 대한 AS.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오는 거는 그래도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꿈은 더 알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필요한 거고요. 그럼요. 제가 워낙 허접해서 맞습니다. 오늘 신앙송까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발 좀 편집을 해주시면. 모르셨죠? 제가 리버브 넣었어요. 아니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음악 넣으면 더 좋아요. 남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중간에 확 지나가요.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좋죠. 근데 그걸 영화가 장면이 바뀌면 그 대사는 이제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뭔가 좀 발췌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우디 앨런이 자살 소동 이후에 네. 이 영화 속에서 총으로 머릿속에 들다가 뭐 놓치고 네. 막 뭐 혼란스러운 감정 그다음에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 장면을 대사를 다 쓰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근데 여기 C는 써도 돼요. 캡처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두 번 보면서 두 번째 보면서는 좀 적으면서 봤거든요. 두 번 보시는구나.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네. 그 김기덕 영화도 그렇고 우디 앨런의 영화도 그렇고 늘 끝나는 시점이 애매모호해요. 맞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끝내. 네, 모든 영화가 보면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잖아요. 끝나간다. 뭔가 끝나간다 해서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예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김기덕 감독 영화도 갑자기 너무 허무하게 확 끝나버린다든지. 전 이 영화가 이 영화도 그렇고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대의가 되잖아요. 네. 전반부와 후반부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첫 번째 장면. 그 마지막도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데 그 이면은 또 다른 거죠. 전반부는 행복해 보이지만 뭔가 허점 있는 그런 행복함이라면 뒤쪽은 완성된 행복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뒤도 완성된 행복함이라고 안 느껴지고 저 가정은 또 깨질 거야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우디 앨런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 그 깊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확 끌려서 확 만나는 이런 식의 그게 뭐 나쁘죠? 뭐 나쁘진 않은데. 저도 20대 좋던데. 안 좋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디 앨런의 사랑 중에서 가장 성숙한 사랑은 한나와 그 남편 엘리엇. 네, 그 사람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왜? 편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그 늙은 교수와 돌아온 탕자잖아요. 돌아온 탕자. 난 그것도 이게 웃긴 게 남원 미녀 어떠세요? 이거 화내지 마시고. 누구요? 남원 미녀는 저기 어떠세요? 어떤 사랑이? 새 커플 중에 어떤 사랑이 가장 좋아요? 한나의 사랑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다. 네. 정답.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홀리가 소설을 쓰는데 한나와 그 엘리엇과의 관계 그런 그 부부만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홀리의 소설에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나가 남편 엘리엇에게 추궁하잖아요. 추궁하고 나서 남편이 화내고 사과하고 그리고 화해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약간 좀 한나가 좀 맹한 캐릭터 아닌가. 실제로 굉장히 굉장히 착하고 어리석어. 완벽한 사람이라고 영화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여러 번에서 허점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 모르겠네요. 아니 맹해요. 현모양처로 보여지는데 자기 그 눈치를 못 가는 거지 뭐. 처제랑 놀아나는 거를. 처제래. 자기 동생하고 자기 남편이 놀아나는 걸 눈치를 못 갔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어쩌면 한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나 입장에서는 가정 전체 자기 형제 간의 우애, 자기 남편 간의 관계만 서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역시 장녀네. 장녀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다 퍼주고 자기가 퍼줄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지고 그러면 한나한테는 큰 문제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형님이 그런데 숨 막히더라고요. 형님이 그러세요? 형님이 이제 막 괜히 동생들을 챙기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홀리가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네, 저가 이제 홀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해주는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숨막혀 자꾸 물어보고 이러면 어떻게 좀 잘 돼? 뭐 이런 그냥 바쁘거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그 우디 앨런이 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섬세한 부분을 또 잘 터치를 한 것 같은. 그러니까 비슷하네. 김기덕 감독하고 하는 게 비슷하네. 그렇죠. 비슷한 면이 있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인간의 그 내면의 이면들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김기덕 감독도 나중에 이제 우디 앨런만큼 나이가 먹으면 저는 다른 영화를 찍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스타일로 계속 그 스타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사람도 변하니까 좀 변했으면 좋겠어. 좀 전해드릴게요. 우리 방송을 들으실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네. 저 꿈에 김기덕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요? 복권 하시는 건가요? 복권? 근데 화요일에 막 찾다가 못 찾으면서 끝났어요. 안타깝네. 이게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요. 이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가 남원민님이 삶에 뭔가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걸 주나요? 아니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뭔가 아니 저도 꿈에 나오더라니까요. 이 바닥에 또 이제 투신하다 보니까 유명 배우 김모 씨와 사귀는 꿈을 꿨다니까요. 누구예요? 김모 씨, 예? 제가 누구라고 그랬더라? 김태희? 락피디는 거기다 김태희 맞네. 김태희라는 의견이 있었고 락피디는 김수미 맞다. 근데 아니라 근데 뻥 터져가지고 빵 터지긴 했는데 아니고요. 김수미 씨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왔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누구죠? 그 김정은의 초콜릿? 김정은 씨. 김정은 씨가 나왔더라고요. 김정은 씨. 김기덕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같은 김씨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뜬금없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녹음 스트레스. 꿈을 안 꿔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꿈을 영화로 푸시나 깊이 잘 잔다. 그냥 등 머리 대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커피도 많이 드시는데. 네, 커피 바로 먹고 자거든요. 근데 바로 먹고 자. 숫자 100을 거꾸로 세면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왠지 잠이 안 올 때 숫자를 100부터 거꾸로 세면 70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도 한두 시간 못 자요. 누워가지고 거의 불면증이 매일. 그 제가 어저께 1시 넘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우디 앨런 그 한나의 부모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불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이상하대 좀. 그 굉장히 자유롭고 막 처음에 피아노 막 피아노 치고 노래같이 부르고 되게 화목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둘이 싸우는 대사를 제가 적어왔거든요. 또 적어줬어. 제가 이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오늘 다 얘기하세요. 이것도 리버브 넣어드려요? 아니. 그 부모님 싸운 장면에서 이제 한나의 엄마가 아빠한테 얼굴만 잘생겼지 무능력한데 능력 있는 딸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아시오? 그랬더니 아빠가 그 애가 내 딸이길 바라지만 당신 행실로 보면 의심스러울 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재능 있는 걸 보면 당신 딸은 아니야. 정말 이런 대사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막 가는 대사죠. 그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외판원인가요? 누구한테 숫자 걸어서 할머니가 그때 딸이 할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엄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믿을 놈이 없는 거지. 믿을 놈. 엄마의 전적이 있는 거죠. 엄마의 전적. 엄마 전력이 있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서로 다. 근데 보면 결론은 그걸 다 지금 우디 앨런이 쓴 거잖아요. 저는 우디 앨런은 사랑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부부가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나이를 먹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부모들의 어떤 다툼이나 불화 그리고 바로 화해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뭐 갈등도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확 해결되는. 이게 마치 엘리엇과 한나가 다시 죽음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풀어지는 것 같은. 인간관계가 너무 단순해. 저도 30대 중반 이러면 나이가 까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얼마 전 이후로 저도 이러한 중독에 좀 헤어나온 것 같아요. 무슨 사랑 중독이요? 사랑 중독. 그러니까 남자들이 중독? 왜 여러 여자를 만나냐면 끊임없이 계속 바꿨죠. 누군가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그 초중반과 30대 초중반이 다 이렇게 여러 여자들을 만나게 사랑 되는. 중독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이죠. 그때는 20대 초중반이면 그래요? 그렇죠. 그 삶의 의미에 여자가 안겨 있는 건가요? 네? 삶의 의미에 여자가 안겨 있는 거예요? 저요? 아니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장가를 못 갔나 봐. 근데 그 이해가 되던데 이렇게 왜 여자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꾸 만나려고 하는지. 계속 끊임없이 모든 남자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모든 남자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럼요. 그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그게 좀 이상하죠. 다 이해가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성의 힘으로 정착을 하는 거죠. 그거는 여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생긴 남자 보면은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이 고맙습니다. 우디 앨런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마음 변한다. 근데 이게 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제 요즘 그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성과 여성만으로 세상이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성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왜 결혼을 해야 되나? 내 인생의 사랑 남자를 바라보는 것과 뭐 상대방 다른 성을 바라보는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아도니스님도 그런 부분이고 우리 나오지 않은 김시현 씨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무슨 진화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되게 아이고 신문 배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연애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랑이 나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태로 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과연 그러면 이제 행복한 것일까? 앞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불행하지. 우리가 만든 영화에는 사랑 얘기는 하나도 없으면서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어떤 관계들이 계속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모임 갔다 얘기를 했는데 그 핀란드 굉장히 복지국가고 선진국이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덜란드가 아니라 저기 어디지? 그 호주 옆에 있는 나라? 뉴질랜드. 예, 뉴질랜드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우리 방송 정치 지역인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유를 모르신다고요? 굉장히 잘 사는데 사람들은 왜 죽고 싶을까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이유를 아는데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요? 그것도 이 영화 보시면서 그 가장 뭐 재밌었을 수도 있고 가장 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저는 아무튼 그 여성들이 왜 떠나가는가 봤더니 저는 이렇게 여성들과 사랑하는 것도 그냥 여러 가지 수많은 일정 중에 그냥 하나야. 업무 중에 하나였던 거지. 그러니까 떠나가시더라고요. 우디 앨런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우디 앨런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예, 우디 앨런은 사랑 지상주의자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디 앨런의 사랑과 그 아도니스님의 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군요. 우디 앨런의 사랑은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 피카소의 사랑 같은 자기 예술론 또는 뭐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아도니스님의 사랑은 좀 다른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요걸로 이제 정리하는 건가요? 네.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남어민영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 우디 앨런이 계속해서 그 인생의 의미를 묻잖아요. 그리고 뭐 종교에서 신앙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신앙에서도 별 답을 못 찾고 그러다가 자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살 미수에 그치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고 나서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이런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웃으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 장면 인상적이었어요. 라피디님께서는? 저는 그냥 제일 마지막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 영화의 결론을 딱 잡았거든요. 뭐 이렇게 허접한 사랑이 인생의 의미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시니컬하세요. 그런가요? 제가? 양반이 원래 좀 락피디잖아. 아니 그거하고 관련 없나? 락피디면은 그 열정과 사랑 아니에요. 그렇지. 인생 락인데. 그렇구나. 저는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이 양반이 왜 자꾸 이따위 영화를 만드나 그런 걸 좀 알게 됐다. 이 영화를 보니까 애니홀에서는 좀 불투명했는데 뭔가 구름 속의 안개처럼. 왜 만들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의미가 없고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 중독증. 미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양반은 이제 계속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랑을. 근데 그게 허접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영화를 만드는 이유를 아셨다면서? 이따위 영화를. 영화를 자체를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자꾸 만드는 자기의 근저의 배경 시나리오를 쓰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영화는 왜 만들까 근데?
사랑만 하면 됐지. 그게 또 의문이네요. 그 예술이라니까. 영화를 만나야 사랑을 해서 영화 배우를 사랑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또 이렇게 그 발설하고자 하는 욕구가 또 강하신 분이지. 그렇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표현하지 않고는 못 사는 예술이 거죠. 다 표현인 거니까. 매년 한 편씩 만들었더라고요. 네. 40편 가까이 됐나요? 김기덕 감독은 왜 여자 영화 배우랑 사귀질 못할까? 매년 영화를 똑같이 만들면서. 그분은 이제 이런 작업 스킬이라든가 선수로서의 그런 사생활 잘 모르겠는데 결혼은 했나요?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결혼했겠어요. 그 양반이. 제가 얼핏 듣기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네이버에 김기덕 치면 신상 들어가 봐야겠네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렇군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뭐 아까 지금 다들 어떤 의미 있는 장면들을 찾아주셨는데 저는 그 엘리엇이 그 리하고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내 나체 그림을 뭐 팔았다 그랬을 때 엘리엇이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때 그 느끼한 장면이 그것도 그렇고 그 엘리엇이 계속 속마음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처제 리하고 있을 때 단둘이 방에 있을 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다가 딱 키스를 해버리고 또 자기 와이프랑 앉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배신을 했어. 난 너무 잘못했어. 헤어지자고 얘기해야 되겠어. 그리고 당신 사랑해 이래버리잖아요. 계속 그런 마음의 혼돈과 그 행동의 그런 불일치. 그게 본능이죠. 이 사람 연기가 이 영화를 살린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웃겨요 정말. 근데 이렇게 느끼한 사람이 어떻게 다크나이트 알프레드 역을 했는지 그분 또 상상이 안 돼. 그 알프레드 말고 그 뒤로 또 찍은 영화가 뭐 마크 해밀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무슨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 영화 어떤 영화에서 해병대 출신인데 그 친구의 복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네 갱들 죽이는 거. 거기서 나온대요. 맞아요. 그래갖고 뭐 하여튼 갑자기 뒤늦게 찾아온 인기. 뒤늦게 찾아온 인기 감당할 수 없다면 신뢰가 될까요? 이러신 것 같아. 이 영화 보면서 캐리 피셔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 여자는 우리나라 종마리처럼 레이아 공주라고 하는 역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빛을 보지 못하는 비운의 배우죠. 마크 해밀턴도 마찬가지고. 근데 캐리 피셔가 누구 역이었어요? 에이프릴? 그렇죠. 에이프릴이었나요? 이 여자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 루카스가 영화를 스타워즈를 또 세븐 만드는데 거기에 캐리 피셔하고 마크 해밀턴 아니 그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나와요. 루크 스카이워커가 나오는데 그게 마크 해밀턴이 맡게 될지 아니면 뭐 레이아 공주가 나올지 아니면 뭐 안 나올지 그건 알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타워즈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2015년 개봉이더라고요. 그래요? 미션 임파서블 5인가요? 스타워즈 재밌죠. 저는 스타워즈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걸 재미로 본다는 거지. 저는 스타워즈가 재미가 없어요. 저 집에 광선검도 있어요. 저 집에 광선검도 있다고요. 피규어도 있으실 걸? 스타워즈 피규어는 없어요. 남자 광선검 좀 있어줘야지 집에. 그렇죠. 집에 한두 개씩은 있어야죠. 광선검 없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광선검으로 막아야 돼요. 우리 집 광선검을 산파장으로 바꿔가지고 꼬불꼬불해. I'm your father. 그렇죠. I'm your father. 저는 죽도 있어요. 죽도. 오늘 어쨌든 우리 저 한나와 그의 자매들 그거 보면서 사랑 얘기도 했고 또 별의별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가 그동안 그걸 안 했더라고요. 별점. 영화 별점 매기기를 안 했어. 맞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거 빼서 좋았는데. 시즌 2 영화 별점 매기기를 안 해가지고 1회부터 다시 다 해야겠네 그러면. 그건 너무 힘들고. 오늘 이번 한나와 그의 자매들 별점 매기기를 좀 해보죠. 계산을 안 해서 5점 만점에 계산하셔야 되는구나.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저 소금사망 아도니스님 별점 몇 점? 5점 만점. 저는 우디 앨런 영화를 조금 이 양반이 왜 이따위 시나리오를 쓰는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3점 주겠습니다. 3점. 5점 만점 3점. 애니홀 2점이었다면 그때 이해가 안 됐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애니홀보단 많이 다듬어진 영화인 것 같아요. 조금 공감이 돼요. 왜 이 양반의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공감이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 저 남원민녀님은 예, 저는 4.3점. 오, 4.3. 예. 오, 대박이다.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양반이 삶의 이 양반이래. 남원민녀도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겠네. 공감 많이 갔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잘 봤어요. 네, 저는 3.5점. 3.5. 네. 우디 앨런의 영화는 전 최근작을 많이 봤는데 예전작은 예술 작품 같아서 쉽게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5점 정도. 네.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네. 아니 이 양반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왜 만드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김기덕 감독 영화 같았으면 2점 주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3.5 이거 좋습니다. 네. 우리 소금사방님 지금 계산 중이신데. 그냥 안 해요. 정밀하시잖아요. 안 하고요. 그냥 뭐 그냥 이거는 한 대충 스토리에서 좀 떨어져서 스토리에서 좀 떨어지고 재미 요소는 굉장히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각본이 주는 아까 부족한 연기력을 대사로 채워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높이 준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초기 작품들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뭐 3.7에서 4점 사이 3.7, 4점 사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네. 남원민녀가 제일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 잘 봤어요. 네. 의외의 반응들을 늘 보여주세요 보면. 그렇죠. 깜놀. 나는 이번 시즌 2를 하면서 김기덕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재미가 좀 찾아가고 있고요. 네.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저도 우디 앨런을 공감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전혀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2점에서 3점 1점 한 방에 1점 올라왔어요. 아니 저 오히려 남원민녀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재미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도니스님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리스닝이 안 돼서 그래. 너무 제잘거려. 저는 두 감독 다 별로 호감이 안 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이렇게 우디 앨런을 한번 살짝 그 한나와 그의 자매들을 보면서 우디 앨런의 정신 세계 복잡하고 다단하지만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느껴봤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Another Earth라는 혀 깨물어 주시고요. Another Earth라는 영화를 번데기 발음입니다. Earth. 이 두 분들이 영화 선정하면 발음이 무지 신경 써요. 네, 그렇죠. 아니 편하게들 가세요. 그냥 어스 아니야 어스. Another Earth라는 발음 저 영화를 볼 텐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은 저 돼지꼬리 발음으로 유성음으로 이어져요. 혀 한번 깨물면 아파서 살살 깨물더라고. 그 영화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영화예요. 제가 그래서 줄거리를 포기했잖아요. 줄거리 남원민녀님이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신 있습니다. 네, 이게 SF 분류가 되어 있는데 명백히 말하면 SF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SF가 아니고 그 영화 여주인공을 보면 여주인공이 홀딱 빠져요. 네, 여주인공이 홀딱 빠지는 스타일인데다가 이 여주인공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이 배우가. 그래서 다음 주에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초를 치는 이유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게 이따 영화를 들고 와서 이럴까봐 제가 미리 좀 깔아 놓으시는 거군요. 네, 깔아 놓습니다. 밑장 좀 깔아 놓고. 제가 그 영화 그 인내의 돌 그 어느 여인의 그 고백인가 그 영화에서 골시프테 파라한이라고 하는 여배우에 아주 빠져가지고요. 아하. 골시프테 파라한? 파라한이 오늘 봤어요.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괜찮죠? 별로예요?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선택하는 게 그 모양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왜 보라고 하셨는지 조금 좋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영화가. 근데 굉장히 미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초반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화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점 뭔가 얼굴이 그냥 제가 그 얘기했다 우리 집사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욕 먹었다. 그런 이야기 나중에 진짜 한번 이 영화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이 영화하고 그리고 이너 베러 월드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뭐 안 된다면 그냥 우디 앨런 그냥 할 건데 나중에 만약에 또 된다면 그런 영화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중간에 자르고 그런 걸로 가면 되잖아요. 네. 우디 앨런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벌써 또 애교를 조퇴를 또 이렇게 빨리 끝내라는 신호인 줄 알고. 네, 언제나 우디 앨런은 우리한테 또 질문을 주고 또 우디 앨런의 사랑에 대해서도 보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디 앨런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김기덕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답과 또 질문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를 통해서 이 정말 중국의 미세먼지 주의보 같은 이런 시대에 앞을 환하게 비춰진 영화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 하동하는 영화 때 5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